3일이면 나도 화가 그 9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미꽃 그리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만한 크기의 종이가 있으면 그 안에 일정한 크기의 여백을 두시고, 이 여백은 한 3cm 정도 여백을 두시고 요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 여백을 두고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그림의 어떤 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판화를 만들 때 이렇게 여백을 만들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 여백이라는 것은 뭔가 그림을 보호하는 일종의 어떤 그 장식, 그 마트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도 하고, 액자를 하기가 수월하죠. 이 그림 자체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액자를 해서 누구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잠깐 이게 화면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한 요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한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책에 있는 그 트리밍된 사진을 참고를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장미꽃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은 어떤 그 표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림은 무턱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가상의 어떤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잠식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크게 트리밍된 장미꽃이 있는데 그 크기가 위, 아래, 좌우를 잡아서 대략적인 구를 그려서 전체 화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여백과 한 반에서 약간 왼쪽으로 더 갔다라는 그 정도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장미꽃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뒤에 또 장미꽃이 있고, 여기도 장미꽃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그룹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꽃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순화된 그룹을 가지고 이미지를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주제가 되는 가장 큰 꽃을 그리는 거죠. 꽃을 그릴 때도 하나하나 꽃잎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일 위와 제일 아래 부분에 오는 모양을 먼저 잡아주시고, 또 우측과 좌측에도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뭔가 그 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전혀 지우개가 있으니까 틀리면 지우개를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림을 아주 오래 그리는 사람 중에도 불필요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해서 뭔가 수정하고 틀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강박관념 비슷한 그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여유를 가지고 틀리면 고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아래 좌우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또 뭔가가 있어요. 대략적인 크기로 처음엔 대략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요 사이에서도 어디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사이에는 없구나.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또 요게 있고, 그 안으로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또 형태가 틀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꽃을 보면 안에 또 뭐가 방사형으로 있고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형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 걸 또 약하게 이렇게 형태를 잡아 보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요 밑에 보면 있고, 또 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잡음들이 많이 끼고 그러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큰 잎사귀가 이렇게, 그리고 연필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천천히 느긋하게. 자, 여기서도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꽃잎이 있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있고, 자, 요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꽃잎을 보이는 그대로 다 그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그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아주 똑같이 그려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린다면은 뭔가 뭐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빼는 건 안 되고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건 일종의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거를 빼겠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지가 못한, 자기 감정의 어떤 절제를 못하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서 또 조그만 그 몽우리 가진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꽃받침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잎사귀. 이 뒤에도 뭔가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외곽에 큰 것부터 그려 들어가는 거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성질이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뭔가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할 때도 많이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예, 그림을 통해서 그런 급한 성격도 조금 조절을 해 주시고 차분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잎사귀 있고요. 또 그 뒤에도 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보면 큰 잎사귀가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잎사귀가 있고, 자, 저 뒤에 여기에도 잎사귀. 자, 이런 잎사귀 같은 경우도 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선택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조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어느 정도 그 구도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치밀해져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이 사진을 그리면서 느끼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에 사진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돼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사진을 찍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구도를 잡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구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글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신다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하나 꽃잎을 빠뜨렸네요. 이렇게 이제 먼저 어두운 색으로 기본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는 것이죠.